야담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사랑입니다. 한양 도성안, 번화한 종로 한 모퉁이에 자리한 기바. 매월로는 그 이름만으로도 양반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달빛처럼 아름다운 기생들이 모여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죠. 하지만 매월루가 진정 명성을 얻은 것은 기생들의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곳의 기생들은 단순히 술을 따르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시를 읊고 서예를 쓰며 가야금을 타는 재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집의 간판 격인 기생 윤자경은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죠. 자경은 20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말투와 행동에는 또래를 뛰어넘는 품격이 스며 있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결코 함부로 웃지 않았고 술을 권할 때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매월루를 찾는 양반들은 자경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꼈죠. 자경의 방에는 늘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직접 쓴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징펑민유이라고 쓴 글씨는 그녀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어요. 그런 어느 날 저녁 매월로의 젊은 양반들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이선우였어요. 선우는 20살 남짓한 나이로 아버지가 한양에서 제법 이름 있는 대관이었죠. 이대감으로 불리는 그의 아버지는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났고 아들 선우에게도 엄격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유학 공부에만 몰두해야 할 터였지만 젊은 나이답게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우는 다른 친구들처럼 방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중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었죠. 여기 술 한 잔 부탁드립니다. 선우가 자리에 앉자마자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경이 조용히 다가와 술잔을 건네는 순간 선우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경의 손길은 물론이고 그녀가 건네는 눈빛까지도 다른 기생들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마치 깊은 산속 맑은 샘물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선우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어떤 글을 즐겨 읽으시는지요? 자경이 건넨 말에 선우는 잠시 당황했어요. 다른 기생들이라면 어디서 오셨나요? 같은 뻔한 질문을 했을 텐데 자경은 처음부터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말이죠. 자경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배움에 대한 갈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저는 주로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자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신지요? 자경의 질문에 선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기생이 맹자의 가르침에 대해 묻다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자경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목말라 했던 사람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 같은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후괴 뿌능인 빈젠 뿌능이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선우가 대답하자 자경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귀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난함에도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좋은 말씀이네요.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마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경의 대답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는 말 같았죠. 선우는 그 순간 자경이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아픔이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자경은 가야금을 연주해 주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마치 달빛이 물결을 타고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선우에게는 그 음악이 자신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야금 소리가 그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선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아름다운 선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자경 역시 선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평소와 다른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하늘의 선율을 듣는 것 같았어요. 선우의 진심 어린 칭찬에 자경의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수많은 손님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왔지만 선우의 말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진정성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후로 선우는 매월루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갔지만 점점 혼자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자경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선우는 자경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책으로만 배웠던 학문이 실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경 역시 선우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다른 손님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마음 한편으로는 선우가 언제 올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선우와 함께 있을 때면 자신이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인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어느 날 저녁 자경이 선우를 맞으며 한 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기쁨이 스며 있었죠. 네, 오늘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선우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경과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시와 음악,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경은 자신이 왜 기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사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진솔하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울 수 없었죠. 그래서 이곳에서라도 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경의 말에 선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가 단순히 생계를 위해 기생이 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철학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또한 자경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만약 그녀가 양반가에서 태어났다면 훌륭한 학자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자경도 선우에게서 다른 양반들과는 다른 진정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생인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 선우의 모습에 자경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기생인 자신이 양반과 자제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선우는 자경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지만 점차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기 시작했어요. 자경 역시 정성스럽게 답장을 써서 보냈죠. 두 사람의 편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자경 낭작게, 오늘 아침 창밖으로 보니 매화가 피어 있더군요. 그 꽃을 보니 자연스럽게 낭자 생각이 났습니다. 매화처럼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낭자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선우의 편지를 받아본 자경은 한참 동안 그 글귀를 되새겼어요. 자신을 매화에 비유한 선우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엄습해왔습니다. 이런 감정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선우 공자님께 매화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매화는 봄이 오면 떨어지는 법이지요.
저 역시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꽃일 뿐입니다. 공자님께서는 더 좋은 분을 만나실 것이니 저 같은 사람에게 마음 두지 마세요. 자경의 답장에는 자신에 대한 비하와 동시에 선우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선우는 그런 자경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자경은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한편 매월로에서는 자경과 선우의 관계를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경의 후배의 기생인 춘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이선우 공자님과 너무 가까워지시는 것 같은데. 춘매의 걱정 어린 말에 자경은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자신도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춘매야,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야. 자경의 고백에 춘매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기생과 양반과 자제의 사랑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런 중에도 선우와 자경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우는 자경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자경아, 오늘 밤 매월루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 선우의 제안에 자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기방 밖에서 손님과 만나는 것은 금기였거든요. 하지만 선우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북촌 근처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어. 거기서 만나자. 그날 밤 자경은 조심스럽게 매월루를 빠져나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선우를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선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경아, 이렇게 둘만 있으니 기분이 정말 좋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런 일이 알려지면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매월로에서와는 또 다른 자유로움이 있었죠. 자경은 처음으로 한 남자의 여인으로서 온전히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경아, 나는 정말 내가 좋아. 내가 기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선우의 고백에 자경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기쁨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공자님, 저도 공자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미래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선우는 아버지 몰래 자경과 만났고 자경은 매월루 사람들 몰래 선우를 만났어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대감은 선우를 불러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요즘 기생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들린다. 사실이냐? 선우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대감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기생은 다른 기생들과는 달라요. 학문에도 조예가 깊고 무슨 소리냐? 기생은 기생일 뿐이다. 내가 우리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대감의 호통의 선우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경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장 그 기생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내일부터 지방으로 내려가서 마음을 다스려라. 아버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경을 사랑해요. 사랑이라니, 양반과 자제가 기생과 무슨 사랑을 논한다는 말이냐. 당장 그런 헛된 생각을 버려라. 이대감은 선우의 반박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이미 선우를 지방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매월로에서도 자경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기방 주인인 포주는 자경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자경아, 내가 이선우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 양반의 아버지가 이대감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어. 포주의 말에 자경은 창백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매월루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미, 저는 변명은 필요 없어. 당장 그 양반과의 관계를 정리해. 그렇지 않으면 너를 다른 곳으로 팔아버릴 거야. 포주의 위협에 자경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선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선우가 아버지와 갈등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자경은 선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선우 공자님께 저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자님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저를 잊어주세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편지를 다 쓴 자경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면서도 선우를 사랑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자경의 편지를 받고 급히 매월루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자경은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습니다. 자경은 어디 갔습니까? 선우가 다른 기생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자경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포주 역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선우는 이대감에 의해 강제로 지방으로 보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경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선우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지방의 한적한 서당에서 강제로 머물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자경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만 갔어요. 밤마다 그는 자경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엇을 해도 자경 생각뿐이었죠. 이대감은 아들이 충분히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 생각하고 선우를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첫 번째 행선지는 집이 아니라 매월루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경이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매월루에는 여전히 자경이 없었습니다. 춘매를 만난 선우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춘매야, 자경은 정말 어디로 간 거니? 아무런 소식도 없니? 춘매는 선우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경의 행방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는 것이 없었어요. 공자님, 언니는 그날 밤 짐을 챙겨서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도 없이요. 저희도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춘매의 말에 선우는 더욱 절망감을 느꼈어요. 자경이 정말로 자신을 피해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선우는 한양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경을 찾았습니다. 다른 기방들도 찾아보고 자경이 갈 만한 곳들을 모두 뒤져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자경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는 한절에서 시주를 하는 스님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윤자경이라는 여인을 아시나요? 기생이었던. 아, 그 여인 말씀이시군요. 우리 절 뒤편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스님의 말에 선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경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녀가 절에 몸을 맡겼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선우는 서둘러 그 절로 향했습니다. 절 뒤편에는 정말로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서 선우는 마침내 자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너무나 달랐어요. 자경은 몹시 야위어 있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예전에 아름답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꺾여버린 꽃처럼 보였어요. 선우는 그런 자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경아. 선우가 부르자 자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선우 공자님, 어떻게 이곳을 아셨나요? 자경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어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연약해 보였습니다. 자경아, 나는 너를 찾기 위해 온 한양을 다 뒤졌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니? 선우의 간절한 말에도 자경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공자님께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예전의 윤자경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자경이야. 하지만 자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공자님도 저를 잊으시고 좋은 분과 혼인하세요. 자경의 말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자경아, 제발 나를 보고 말해줘. 정말 나에 대한 마음이 없어진 거니? 선우는 자경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자경은 몸을 피했어요. 공자님,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정말로 피곤합니다. 자경의 거부에 선우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경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너도 분명히 나를 사랑했잖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자경의 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갔어요. 하지만 선우는 그녀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경의 떨리는 목소리와 피하는 눈빛에서 아직도 자신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니?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선우의 절규 같은 말에도 자경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등을 돌리고 암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자경을 강제로 데려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암자를 떠났어요. 그날 밤 자경은 혼자 울었습니다. 선우를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면서도 선우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별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경의 몸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어요. 스트레스와 슬픔,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병으로 인해 그녀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경은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무거웠어요. 열이 심하게 나고 기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날 저녁, 자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선우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절의 스님이 자경의 죽음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곧 한양으로 전해졌습니다. 춘매가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선우에게 알렸죠. 선우는 자경의 죽음 소식을 듣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더 일찍 찾아갔더라면, 아니면 더 강하게 데려왔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경의 부고를 들은 선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경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선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공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편지를 남기셨어요. 춘매가 떨리는 손으로 건넨 편지를 받아든 선우는
자경의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친숙한 글씨체는 살아생전 자경이 자신에게 보냈던 수많은 편지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든 선우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선우 공자님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공자님께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그대의 이름도 얼굴도 다 잊겠다고 했지만 진심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잊고 싶지 않았어요. 공자님과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어가며 선우의 눈물은 더욱 많아졌어요. 자경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파했는지가 글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저는 기생으로 태어나 공자님께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님만큼은 행복하시길 바라요. 좋은 분과 혼인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공자님을 사랑했던 제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며칠 후 춘매는 자경의 유품을 정리하러 암자에 갔어요. 그곳에서 춘매는 자경이 남긴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춘매 앞으로 쓴 편지였죠. 춘매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언니는 벌써 저 멀리 가버렸을 거야. 슬퍼하지 말고 너는 언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렴. 그리고 혹시 이선우 공자님이 언니를 찾으러 오면 언니가 끝까지 공자님을 사랑했다고 전해주렴. 하지만 동시에 공자님께서 언니 때문에 평생을 망치지는 말라고도 전해주어라. 춘매는 편지를 읽으며 자경의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새겼어요. 언니가 얼마나 선우를 생각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그의 행복을 바랐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선우는 자경의 장례를 직접 치러 주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기생이었지만 선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산속 조용한 곳에 자경의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서 선우는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자경아, 미안해. 내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더라면, 너를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선우는 자경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선우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아버지가 권하는 혼담을 모두 거절했고 관직에 나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경과의 추억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대감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너무 엄격했던 것은 아닌지, 아들의 진심을 무시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선우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선우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미 제 마음을 모두 자경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선우의 단호한 말에 이대감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결국 선우는 한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자경과의 추억이 서린 이곳에서는 도저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는 멀고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은거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선우는 마지막으로 매월루를 찾았어요. 춘매를 만나 자경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었거든요. 춘매야, 자경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니? 춘매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공자님, 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기생으로 태어나 선우에게 상처만 주었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만큼은 진짜 행복이었다고요. 춘매의 말에 선우는 또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자경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언니께서 이것도 공자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춘매가 건넨 것은 자경이 평소에 차고 다니던 작은 비녀였어요. 별것 아닌 장신구였지만 선우에게는 자경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우는 조용히 한양을 떠났어요. 그의 행선지는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경을 그리워하며 여생을 보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습니다. 선우는 산골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자경과의 추억만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이었죠. 한편 한양에서는 춘매가 자경의 이야기를 후배의 기생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자경과 선우의 사랑 이야기는 매월로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정말 슬픈 이야기네요. 어린 기생 하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자경 언니와 선우 공자님은 진정으로 사랑했단다. 그런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거야. 춘매의 말에 기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월이 더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춘매는 이제 매월로의 나이 많은 기생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자경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언니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무덤 앞에 도착한 춘매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선우가 그곳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경을 그리워하며 무덤을 찾고 있었습니다. 공자님, 정말 공자님이세요? 춘매의 부름에 선우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는 많이 늙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춘매구나. 오랜만이다. 공자님께서는 아직도. 그래, 나는 아직도 자경을 사랑하고 있어. 평생 그럴 거야. 선우의 말에 춘매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거든요. 그날 두 사람은 자경의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경과의 추억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공자님, 언니께서 천국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 자경이 나를 보고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선우는 자경의 무덤에 새로운 꽃을 바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춘매 역시 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선우는 평생 혼인하지 않았고 자경만을 사랑하며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했어요. 그의 마지막 유언은 자경의 곁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두 무덤 앞에서 매화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이 꽃으로 피어난 것처럼 말이죠. 춘매는 늙어서도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경 언니와 선우 공자님처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춘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자경과 선우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이었지만 그들의 진심은 시간을 넘어서 영원히 기억되었죠. 이렇게 매월로의 기생 윤자경과 양반가, 자제 이선우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계속되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